안녕하세요. 이치성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스터캠 2021 교재에 보시면은 이제 도형 수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라고 하면은 이제 외부에서 파일을 불러와서 이제 편집하는 뭐 그런 거에 해당이 되겠죠. 자, 맨 먼저 요소 트림이라고 하는 게 나오네요. 트림 자르는 거죠. 트림이 어디 있을까? 일단은 와이어프레임에 보시면은 여기 요소 트림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소 트림. 그래서 여기를 옆에를 클릭하시면 요소 트림, 뭐 점으로 트림, 많은 요소로 트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 요소 트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트림 자르기, 뭐 자동, 그다음에 한 요소, 두 요소, 세 요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임의적으로 얘가 알아서 자른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직선을 좀 그려보고요. 자, 원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원 그리고 원의 접하계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 한번 트림 기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9 눌러서 Alt F9 눌러서 안 보이게 하고 해보죠. 자, 요소 트림을 체크했을 때 자, 얘를 안 보이게 하죠. 안 보이게 하고 트림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트림과 자르기가 있고요. 그 다음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자, 자동으로 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의 대상을 선택했어요. 한 요소로 되어 있네요. 얘를 선택하고 하면 또 한 요소가 되네요.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특정한 거를 선택을 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요소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대상을 가지고 이제 트림을 할 때 가령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있는데 이 교차되는 부위를 기준으로 해서 삭제되는 부위가 아닌 부분, 그러니까 그 한 요소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찍어 볼게요. 그러면은 보시면 점선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선이 있었는데 첫 번째 선택한 대상이 이 직선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선택한 대상이 이 직선인데 첫 번째 선택한 대상과 두 번째 선택한 대상이 만나는 부위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만나는 부위죠. 내가 남기고자 하는 부위를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을 선택을 할 때 여기를 선택하느냐 여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남겨주는 부위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 요소하고 두 요소는 트림이 되는 게 삭제되는, 수정되는 게 하나냐 두 개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만약에 얘를 트림하겠다 그러면 얘를 선택하시고 경계를 찍어주시면 이렇게 트림이 되는 거죠. 자, 두 요소로 선택한 상태에서는 두 개의 대상이 이렇게 트림이 된다. 자, 이 트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자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확장이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확인하려면 지금 이것하고 두 요소죠. 두 요소 상태에서 이것하고 얘를 찍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확장이 돼서 만들어지는 거죠. 얘도 이렇게 해서 확장이 돼서 만들어지고요. 짧은 것은 연장하고 긴 것은 자른다는 개념이죠. 자, 세 요소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선택하고요. 남겨질 부분을 찍으면 세 개의 대상이 트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컨트롤 Z 눌러볼까요? 컨트롤 Z 언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자르기라고 하는 항목은 뭐냐면 이 자르기는 방금 한 것처럼 하나, 둘, 셋을 선택했어요. 자, 선택을 하게 되면 얘는 안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고 그 대상이 잘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얘도 잘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상이 남는데 그 나머지 부분들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죠. 유지하긴 하지만 잘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선택한 얘네들은 지울 수가 있는 거죠. 지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 그럼 아까 트림으로 한 거하고 똑같죠. 똑같은 결과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림 기능에서 자르기를 선택했을 때와 트림을 선택했을 때 차이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점에서 트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점에서 트림은 어떤 대상을 그 점에서 트림을 체크하면 대상을 내가 마우스 위치로 임의의 위치까지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트림할 때 교차되는 부위를 기준으로 해서 트림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우스로 그 교차되는 부위를 선택해 주겠다는 얘기죠. 짧은 것은 늘릴 수 있고 긴 것은 자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것은 늘리고 그리고 긴 것은 자를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점으로 트림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자르기를 체크하게 되면 대상을 특정한 어떤 부위에서 자를 수 있습니다. 이게 잘려진 거예요. 이렇게 별도로 나눠진 거죠. 얘를 여기에서 나누겠다 그러면 나눠진 거죠. 트림으로 하게 되면은 얘가 여기에서 그냥 잘라지는 거죠. 이렇게. 점으로 트림하는 걸 봤고요. 많은 요소 트림, 많은 요소 트림이다 되어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 대상 직선들이 여기에 있는 원호를 경계로 해서 잘려진다는 개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많은 요소로 트림이다. 얘 하나, 둘, 셋. 여기에다가 직선 하나 이렇게 그려볼까요? 직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림에서 많은 요소 얘와 얘를 트림하겠다. 무엇으로 경계로? 얘를 경계로 해서. 그 다음에 그 남겨질 부분은 어디냐? 남겨질 부분은 여기다. 이렇게.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어떻게 했냐면 얘 하나, 둘, 셋이 트림 대상이고요. 이게 이제 경계가 되는 거죠. 경계가 되고 남겨질 부분을 왼쪽 부분을 찍었어요. 그래서 왼쪽 부분이 이 경계까지 선이 짧은 건 연장되고 큰 건 잘려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삭제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반대편이다 그러면 이건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라이브 상태가 꺼졌기 때문에 그래도 먹긴 먹네요. 이렇게 라이브 상태 개념이 아니고 자 이거는 이제 뭐 이쪽이 남기겠다는 얘기고 이쪽은 오른쪽을 남기겠다 해서 이쪽이 남고 왼쪽이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르기를 체크하시게 되면 원래 있는 대상이 유지가 된다 뭐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되겠죠. 자, 교차점에서 수정. 복면에 경계하여 와이어프레임 도형을 트림하거나 자르는 기능인데 교차점에서 수정? 점으로 트림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교차점에서 수정하겠다. 와이어프레임 요소가 솔리드면 또는 곡면과 교차하는 점을 끊거나 트림하거나 점을 만듭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그 서페이스하고 와이어프레임하고 서로 교차가 됐을 때 그 서페이스를 기준해서 직선을 트림할 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를 등각보기 해볼게요. F9를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여기에다가 9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솔리드에서 9를 만드는데 교차되는 게 있나? 좀 더 크게 해볼까요? 크기가 이렇게 좀 크게 해서 교차되는 부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들어 놓고 지금 이게 서페이스로 솔리드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뭐 솔리드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여기 부분이 지금 직선하고 솔리드 면하고 만나는 부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곡면을 가지고 얘를 트림을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죠. 교차점에서 수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트림하려고 하는 대상을 찍어주고요. 선택 완료. 자, 그 다음에 이제 곡면을 선택하는데, 얘도 선택이 되네요. 그러면 이 곡면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트림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보시면 여기서 트림이 됐어요. 트림이 됐고, 그 트림만 되는 게 아니라 점도 생성하겠다 체크하면 이 점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3차원 작업할 때 은근히 이게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렇게 안 됐을 때는 그 변칙으로 이 대상 도형을 곡면에다가 투영을 해서 그 만나는 위치를 잡아서 거기를 기준에서 잘랐거든요. 근데 이 기능을 쓰면은 편하게 트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르기는 원래 있던 것이 이제 잘리고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게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점 생성하겠다. 그 다음에 점만 생성하겠다 그러면 이제 점만 남아있게 된다. 뭐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자르기 이렇게 해놓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지금 잘린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직선의 끝에 이렇게 점이 생성된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점이 생성되면, 좋은 점이 좀 있죠. 지금 이거는 이제 곡면과 교차되는 부위에서 점을 생성했는데, 우리가 예전에 뭘 배웠었냐면, 여기서 노말점이라고 하는 것을 본 것 같은데, 노드 작은 원호, 직선에서 노말이었나요? 법선, 다이나믹 분할 끝점 위치, 법선이 이 기능이 있던가? 법선에서 직선의 길이, 법선은 곡면에 대해서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게 아니고 와이어 프레임에서 평행선, 최단선, 이등분선, 직선 노말이라고 하는 게 있었네요. 자, 얘를 체크하시고 곡면을 선택한 다음에 이 점을 제가 찍잖아요.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수직으로 노멀하게 이렇게 직선을 그릴 수가 있는 기능이 있었죠. 자, 이것하고 좀 비슷한데 이제 지금 직선하고 곡면하고 교차되는 부위를 찾아서 그 부위에다가 노멀한 형태, 즉 곡면의 수직으로 만나는 형태로 이렇게 직선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이전 버전에서는 이런 게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좀 편하게 쉽게 그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와이어 프레임에서 이 교차점에서 수정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와이어 프레임과 서페이스 교차되는 부위를 찾아서 거기다 점을 생성하거나 아니면 그 곡면을 가지고 트림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등분 자르기는 두 요소로 자르는 거죠. 지금 뭐 교차점 자르기다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교차점 자르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솔리드 작업을 하거나 할 때 더러 많이 쓸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평면 보기에서 자, 가령 이제 우리가 솔리드 작업을 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잡아볼까요? 이렇게. 자, 얘를 가지고 이제 솔리드 돌출을 하고 싶어요. 돌출을 하는데 얘를 가지고 돌출하고 얘를 가지고 돌출하는데 이 두 개의 대상 가지고 외곽을 가지고 체인을 잡고자 할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이 교차되는 부위가 잘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교차점 자르기도 뭐 가능한데 2등분 자르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 자를 수 있겠죠. 이렇게 자를 수 있고 이거나 교차점 자르기 하는 게 더 빠르기는 하겠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체인을 잡을 때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뭐 얘를 가지고 솔로 작업 한다든지 응용할 수가 있죠. 어떤 대상을 두 개로 나누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등분 자르기. 이등분 자르기에서 교차점에서 자르기라고 하는 항목이 또 있죠. 그래서 뭐 교차점에서 자르기다라고 하면 컨트롤 Z에서 다시 하나로 만들고 컨트롤 Z 컨트롤 Z가 안 먹나? 컨트롤 Z 됐네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교차점 자르기 체크하시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이렇게 잘리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까처럼 2등분으로 잘라도 되고 그렇습니다. 또는 이제 많은 요소로 자르기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많은 요소로 자르기 이거는 그 원도 물론 뭐 되겠지만 우리가 타원 그리기를 했을 때 이렇게 타원을 그렸어요. 지금 이건 스플라인이거든요. 근데 물론 타원을 그릴 때 스플라인을 직선이나 원호 형태, 세그먼트 형태로 그릴 수도 있죠. 자, 근데 이제 이 타원을 이제 그 원이나 직선으로 변환을 할 수도 있어요. 특정 공차값 범위 내에서 그때 많은 요소로 자르기를 이용을 해서 대상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 이거는 직선으로 자르는데 5개 개수를 지정해서 이렇게 자른 거거든요. 개수를 늘려보면 원래 있던 것과 거의 유사하게 되죠. 근데 직선은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거를 직선이 아니라 원이 없나? 직선, 커브 생성 뭐 되어 있는데 직선으로 생성하겠다. 공차 정확한 거 보존 블랭크 삭제 공차값 개수. 자, 공차로 적용해 볼까요? 공차는 100분의 2 범위 내에서 자르겠다. 지금 직선 형태로 자른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거리로 자르는 거고, 정확한 거리로, 이 거리로 나눈 거, 정확한 거리하고 균등한 거리하고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거리. 모든 동일한 지정된 길이를 갖는 세그먼트를 생성한다. 10인치 라인에서 길이가 똑같은 걸 만든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정확한 거리는 지정된 진출거리 세그먼트를 작성합니다. 선택된 요소가 균등하게 나누어질 수 없는 경우 마스터캠은 짧은 나머지 부분 세그먼트와 함께 가능한 한 진출거리만큼의 세그먼트를 생성한다. 자, 얘는 지금 47인데 45라고 하게 되면 45로 만들어지는데 맨 마지막에 생성된 거는 길이 값이 나머지 값으로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얘는 동일한 길이 값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7.727이 이제 동일한 거리인데 값을 이렇게 바꾸니까 떨어지지 않는 개수 거리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예전에는 이게 원호로 자르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 직선으로 이거는 지금 원으로 생성되는 건가? 커브. 이거는 그냥 그 대상 속성으로 잘리는 것 같고요. 이건 직선으로 자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원으로 자르는 기능이 다른 데에 스플라인 속성이거든요. 다른 데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럼 커브로만 만들어 볼까요? 커브로 자르기 체크했을 때 F4를 눌러보시면 이 커브가 원이네요. 얘가 원호로 자르겠다. 그러면은 스플라인으로 자르는 기능은 지금 이게 원호로 자르는 거거든요. 원호로 잘렸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컨트롤 Z를 다시 해서 얘를 F4를 해보면 지금 스플라인이거든요. 자, 스플라인 자체를 자를 수도 있을 텐데 많은 요소로 자르기 체크하고요. 커브로 자르겠다 공차로 되어 있고 삭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F4 눌러 볼게요. 얘는 무조건 원호 형태로 잘려지네요. 개수로 잘려지는 게 아니라 스플라인의 어떤 형태로
잘려지는 게 아니고 공차로 적용했을 때는 컨트롤 Z 해보죠. 여기를 다시 한번 많은 요소로 자르기 체크하고 선택한 상태에서 개수로 잘라보겠습니다. 개수인데 컵으로 개수인데 거리값 지금 컵으로 되어 있는데 무조건 직선으로 되어 있네요. 직선 커브 생성이다. 직선 원호. 자, 이게 공차로 했을 때는 직선과 원호가 먹는 것 같은데, 자, 얘는 이제 원호로 잘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제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대상으로 잘리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스플라인으로 자르는 거. 이게 스플라인에서는 이거 원으로 만들거나 그런 대상인 것 같고, 이 스플라인 자체를 여러 개로 자르는 게 있을 텐데요. 점에서 자르기, 그 다음에 많은 요소로 자르기. 일단은 조금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스플라인을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걸 한번 잘라보죠. 얘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자, 얘는 이제 스플라인인데 얘를 많은 요소로 자르기 체크를 해서 일단은 커브 다중 곡선으로 선택된 요소를 자른다. 다중 이거는 직선 자르기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얘는 원호 형태로 잘리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스플라인을 스플라인의 속성으로 자르는 것은 지금 일단은 스플라인이 직선이나 원호로 자르는 형태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많은 요소로 자르기. 선택된 도형을 입력된 개수의 공차기를 기준으로 해서 분할하는 기능이다. 분할을 하는데 커브 생성, 원호 도형을 자르기 할 경우 자르기 후 도형이 호의 형태로 유지된다. 자르기 후 도형의 형태를 직선 형태로 한다. 세그멘트, 입력된 개수 도형을 분할한다. 입력된 공차를 기준으로 해서 도형을 분할한다. 대상 도형이 원호나 스플라인일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스플라인 형태로 유지가 되는 기능은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자, 기존 커브 공직선, 뭐 그렇게 스플라인으로 자를 일은 많지는 않지만, 브랭크, 자, 점에서 트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구류와 같이 자르기 할 도형에 위해 점이 있는 경우에 점이 있는 위치에서 도형을 분할하는 기능이다. 점을 포함하여 도형을 선택한 후 선택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자르기 기능이 실행된다. 자, 이거는 이제 도형 상에 있는 점이 미리 있었을 경우에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도형이 분할될 위치에 점이 있어야 된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없었던 기능이 나온 것 같은데 컨트롤 Z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플라인이 있죠. 스플라인이 있는데 이 스플라인 상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을 그릴 때 대충 이렇게 있는다고 해서 얘를 가지고 자르는 건 아니고요. 와이어프레임에서 점에서 자르기를 체크해 볼게요. 대상 도형을 선택하고 완료를 했어요. 요소가 자르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경로 생성할 때 탭 기능인가? 그 부분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점을 만들 때 여기 그 설정에서 근접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면 도형과 그 근접한 도형과 그 도형상에다가 점을 생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도형상에다가 이렇게 점을 생성했을 때 이건 도형이 없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점이 있는 곳에서 자를 수 있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점에서 자르기 체크하고 도형 체크하고 그냥 완료하시면 요소가 자르기가 되지 않았다? 점에서 자르기 점에서 자르기 선, 호, 스플라인 선택하시오. 분리 위치에 대한 도형의 점 요소를 포함하십시오. 엔터키를 눌러 선택 종료를 하십시오. 점을 포함하라는 개념인데 다시 한번 도형만 선택하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잘리지 않았다고 뜨는데 그러면은 점까지 같이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점까지 선택을 해야 되네요. 선택을 하는데 이 도형상에 있는 점이 기준이 된다. 그런 개념이고요. 자, 이렇게 잘렸을 때는 얘가 스플라인으로 남아 있네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컨트롤 Z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Z에서 자, 얘를 제외한 걸 지워보시면 우리가 아까 자를 때 얘를 스플라인의 속성으로 못 자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점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점은 우리가 점을 생성을 할 때 여기 분할이라는 기능이 있죠. 이 기능을 가지고 뭐 거리 또는 개수로 한 50개로 이 대상을 분할하겠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하기 도형을 자르는 건 아니고 점을 생성하는 거죠. 지금 점이 생성이 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절차가 좀 예전보다 좀 귀찮게 됐나? 이렇게 됐는데 여하튼 여기에서 할 수는 있죠. 여기서 이제 점에서 자르기를 체크하고 대상을 선택하고 확인하시게 되면 이게 이제 잘린다는 얘기죠. 잘리는데 이 속성이 직선이나 원호가 아니라 스플라인 속성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누기 2개 이상의 도형들의 교차점에서 간단하게 트림 자르기를 할 수 있다. 대상은 없어지는 거죠. 나누기 기능은. 나누기 기능이 여기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예전 버전에서는 이 트림 기능을 실행하면 여기 나누기라고 하는 항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버전에서는 나누기라는 항목을 별도로 이렇게 빼놨습니다. 빼놓는 거야. 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선택하면 지워지는 거죠. 트림을 체크하면 그 부위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트림, 자르기를 체크하면 자르는 거고요. 근데 교차되는 부위를 기준해서 제거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선을 이렇게 해놓고 얘를 선택해서 지워버리면 다 지워지죠. 그런데 나누기 기능을 선택하고 하게 되면 선택한 부분이 교차되는 대상이 있는 데까지만 잘리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요소 연결. 요소 연결은 말 그대로 이제 연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연결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다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같은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직선을 이렇게 그리거나 또는 원을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자를 수가 있죠. 아까처럼 많은 요소로 트림 아니고 2등분해서 많은 요소를 자르기. 자, 얘를 체크해 볼까요? 자, 얘를 자르는데 개수를 5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잘렸죠. 이건 F4 눌러보시면 이제 원으로 잘려 있죠. 자, 이 원이라고 하는 속성이 얘와 얘는 속성이 같아요. 단지 크기가 다를 뿐이죠. 센터점 같고 R값도 같죠. 근데 이런 것들은 연결이 가능해요. 자, 근데 사이사이에 R값이 다른 대상하고 이 연결은 안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잘렸을 때
우리가 2등분으로 얘를 자르겠다 그러면 대충 잘랐어요. 이렇게 잘렸죠. 자, 이러한 것들은 벡터 방향이 같기 때문에 길이만 다른 거죠. 이런 것들은 연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연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와 얘를 연결하겠다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죠. 적용하고 그 다음에 얘와 얘 잘렸는데 이거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로 만들어졌죠. 얘도 하나로 만들어졌고 와이어 프레임에서 도형 연결 있죠. 길이 수정 이것도 예전에 트림 버전 트림에서 여기에 이제 길이 값을 확장 축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외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체크한 다음에 길이 값 지금 1로 되어 있죠. 1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상을 찍으면 늘어나는 거죠. 내가 찍은 점에 가까운, 크게 해볼까? 내가 찍은 점에 가까운 끝점이 그 길이 값만큼 플러스 값이 있으면 늘어나고요. 마이너스 값이 있으면 줄어들잖아요. 근데 늘리기 줄이기라는 항목이 생겼네요. 그럼 얘가 생겼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값이 안 먹는다는 얘기로 봐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값을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5 하고 엔터. 먹나? 안 먹죠. 아무 메시지가 없네요. 이거는 이제 줄이는 거고, 얘는 늘리는 거고. 이렇게. 뭐 이때 이제 자르기를 체크하면, 원래 있던 대상이 줄이기로 체크하고, 만약에 제가 자르기를 체크하잖아요. 원래 있던 게 있는 상태에서 길이만큼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있는 게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길이로 끝에서부터 잘라야 될 경우에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길이 값을 입력해서 자르기를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길이 수정 있고요. 예제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예제는 제가 미리 올려놨어요. 이건 이제 트림 예제라고 해야 될까요? 도형 수정 예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예제 한번 보시고 해보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트림 기능을 살펴봤습니다.